네, 코스피가 세계에서 초고속 2위로 반등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잠시 오늘 월요일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걱정된 건 코스닥 시장입니다. 낙폭도 더 크고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라 아무래도 오늘 정말 힘든 시장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익난 종목이라도 팔고 가야 되는 걸까요? 참 이루기 힘든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유망주 제시보다 하방 열려 있는지 이 여부, 시장 뷰를 조금 더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전문가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실계좌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고심을 해서 오늘 시장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맛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죽보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바로 다니아 선생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유 없이 정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쪽에서 오장 들어서 매수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역시나 역부족한 상황이고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다는 그 영향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거를 급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금요일 날 네. 조금은 빨간불 켜졌던 거에 비해서 아마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우울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안심 좀 시켜주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저희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지난 주보따에서도 미국 시장이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28을 깨면은 이거는 좀 안 되고 이걸 지지받으면 괜찮다라고 이제 봤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지지하는 모습 좋았는데 목요일 날 금요일 마감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깨고 내려갔어요. 일단 기술주들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 저점권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다우의 모습 본다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27,464 여기서는 나름대로 지난 금요일 하방 경직성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은 공매도까지도 같이 맞물리면 낙폭이 커졌고요. 그렇다면은 다우 역시도 27,464포인트 선만 지켜주면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상황에서 누가 매도하느냐를 이렇게 보시면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상황에서 또 외국인들 현물과 선물 순매도에 나서면서 결국에 지수 낙폭을 좀 더 키워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거래소 코스닥 모두 일단 쉬어가는 자리에서 쉬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종목 장세는 이제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악재 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워낙 환율이 이제 1,150원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일단 현물 매수 전환 이거를 기대하는 심리들이 높아졌거든요. 일단 지금 주도주와 주도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물을 가지고 지수를 흔드는 그런 맥락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332포인트 여기 지지받으면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직전 고점대에서 매물 부담 받고 있지만 쉬어가는 자리에서 쉬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코스닥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가 결국에 매수주라든가 주도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 특히 바이오 업종들의 차익 욕구가 커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거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841포인트 선 여기 지지받으면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주체와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 일단 매기가 단기적으로 집중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유리하고 수익률을 얻기에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선생님께 혼났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요. 시장이 어려워서인지 주셨던 종목들 AS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윈하이텍 이렇게 두 가지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가는 가급적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뭐 핀테크라든가 이런 것들 데이터 정책, 데이터 댐 이런 거 관련해서 한국정보인증 다 수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 요인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오늘 상황에서 보더라도 지금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7,720원 수준을 나름대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되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서 있는 주체들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상태를 보더라도 기관들 어제는 기타 법인들 매도하면 주가 밀렸지만은 오늘 기관들과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정보인증 더 밀린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요. 일단 만약에 최악으로 지수가 되밀려서 7,500원 선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손절하지 마십시오. 손절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다면 결국에 8,800원 수준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윈하이텍을 보면 윈하이텍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3,000원 떠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배경이거든요. 여기서 일단 장대 연봉 대량 거래 눌렸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려줬지만 누가 보더라도 결국에 주가 바닥권은 3,100원 수준에서 일단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윈하이텍 역시도 여기서 반등한다면 1차적으로 3,800원 부분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쫄지 마시고요. 주가 되밀린다 하더라도 3,100원 밑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쫄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갔던 주체들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익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조정을 보인다면 3,100원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물량을 더 채우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차라리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것도 물량을 더 채운다면 보수적으로 보면은 3,600원이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3,800원까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손절하지 말고 이익 낼 주식이니까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에서는 한국정보인증이라든가 윈하이텍 오히려 저가 매수하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AS까지 해봤습니다. 다소 불안한 시장이었지만 종목별 장세는 뚜렷했던 오늘이었는데요. 팔아야 산다로 수익도 좀 챙기고 넘어가야겠죠. 오늘은 테슬라 배터리데이 하루를 앞두고 또 LG화학 분사 소식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첨보나 나인테크, 상신, EDP, 엠플러스 모두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 다만 고점 대비 반납이 많이 되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이 종목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테슬라 데이 앞으로 고체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그게 움직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일정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맞죠. 일정을 가지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드론 관련주들 이런 거 왔는데 테슬라 배터리 데이 관련돼 가지고 지금 봐야 될 게 이제 수요일 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테슬라 배터리 데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못 간 것들이 있어요. 중국 칼트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이거든요. 지금 보면 다른 것들은 올라갔지만 명성 TNS라든가 오늘 대부 마그네틱은 튀었고요. 그럼 칼트 관련주로 해서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명성 TNS라든가 서진 오토모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오늘 상황에서 주요 정책들과 함께 움직였지만 내일 상황에서는 결국에 주요 정책의 이슈가 어디 있냐면 도시 재생하고 그린이들 쪽으로 지금 정책들이 다 가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라든가 남북 경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일 시점에서 봐야 될 거는 탄소 배출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또 정부 일정들을 본다면 내일 상황에서는 정통부 1차장이 위성정보센터 활용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텔리테크라든가 AP위성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주요 일정들이 뭐가 있냐면 로봇 관련주와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슈들이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린 뉴딜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왔다면 한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시장의 매기가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수요일 시점에서는 보시면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또 뉴딜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데이터 뉴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이슈가 있는 일정에 맞는 종목들,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 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은 종목 장세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하루 이틀 전에 선취매한다면 충분히 이슈가 불거졌을 때 수익을 얻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인트 챙겨드릴게요. 종목 중심으로 장세가 뚜렷하니까 접근하자는 포인트 챙겨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